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한 결제 데이터 패턴 변화 감지를 주제로 최종 성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뱅크크팀 발표자 윤희서입니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전처리, EDA 및 웹 크롤링, 향후 과제, 결론 및 재현, 느낀 점, Q&A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비현금 지급 수단으로서 개인 및 가맹점의 세부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의 그래프처럼 최근 4년간 개인 신용카드 이용 건수가 약 30억 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는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사용하는 금융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 데이터는 생활 전반을 담고 있으며 그 데이터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이 산업 규모와 비례하여 변화가 마이너하고 새로운 고객군의 출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기간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 패턴과 신규 고객군의 출현 여부를 탐색함으로써 카드 데이터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가맹점과 개인 고객 측면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툴은 파이썬, 엑셀, 태블로이며 협업 툴로 노션과 G시트, 줌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한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데이터입니다. 해당 카드사는 전체 카드 결제액의 1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집단을 대표하기에 통계적으로 충분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의 하우징 카테고리의 결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하우징이란 토지, 가옥, 가구, 실내 장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주택 산업을 총칭합니다. 외부 데이터로는 코시스의 인구 통계 데이터와 네이버 뉴스 웹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인 신용카드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44만 8,348행의 14개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대, 결제일, 거주, 지역과 같은 개인 고객의 세부 특성과 업종 및 산업 카테고리와 같은 가맹점 특성이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측치 처리입니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칼럼의 결측치가 0%대로 마이너하여 제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타입 변환입니다. 연도 칼럼을 숫자형에서 문자형으로 바꾸고 전체 이용 금액을 정수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칼럼을 제거하고 인당 금액, 인당 건수와 같이 계산된 파생 변수를 다시 계산할 경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파생 변수를 제거하고 필요시 계산식을 새로 만들어서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 데이터 수정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서 보정된 지역은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인구가 100만 이상이라 개별 시임에도 행정구역이 지속 분할되었던 곳에서 발생된 데이터 노이즈에 대해 클렌징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를 완료한 후 결제 패턴 변화에 집중하여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분류 탐색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이용 건수에 대한 증감률 추이로서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2015년에 가구 카테고리의 이용 건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므로 가구 카테고리에 대해 좀 더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구의 소분류, 즉 업종에서는 일반 가구의 그래프가 같은 연도에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금액, 유실적 회원수 모두 15년에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건당 금액과 인당 금액은 같은 연도에 급격히 하락하는 상반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매출이 급증하고 가격이 낮아졌을 거라는 인사이트를 찾았지만 다른 변수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가구 업종의 매출이 급증하였는데 어느 지역에서 매출이 늘었는지 확인해 보니 인천, 경기, 서울에서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분명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2015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일반 가구의 매출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한 특정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첫 번째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이슈는 분명 기사에서 여러 번 조명되었을 것으로 보고 셀레니움을 활용하여 웹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가구 할인, 홈 퍼니싱, 가구 매장, 키워드 검색 결과를 크롤링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 이케아 광명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실제로 2014년 12월 18일에 이케아 코리아 1호점이 경기도 광명시에 오픈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이 가구 매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두 번째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케아 광명점 오픈이 2015년 수도권 가구 소비 행태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전제하에 안 사던 사람이 사기 시작한 고객군을 찾기 위해 분석을 전개하였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변수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각 고객군별로 전체 이용 금액과 전체 금액 증감률, 인당 건수 증감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대 남성은 모수 집단의 규모를 감안하면 송파, 부천, 안양, 만왕구, 수원, 팔달구의 증가율이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20대 여성은 부천, 강남, 안양, 만양 등으로 집계되었고 30대 남성은 부천, 화성, 강명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역들을 지도에 시각화해 보니 광명 주변의 지역에서 인당 이용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케아는 광명 주변의 지역 외에도 강북, 강동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2017년 고양시에 2호점을 오픈하고 2019년 용인시 기흥구에 3호점을 냈습니다. 이에 고양점은 인천, 중구, 강서구, 부천시에서 기흥점은 화성시, 수원시, 송파구에서 2030 세대의 구매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고양점과 기흥점을 내기 전으로 돌아가서 201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회원수, 인당 이용금액 분석을 통해 어느 지역에 2호점을 내는 것이 수익성이 좋을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불러 처리된 부분은 그 보안 이슈가 있는 데이터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분석 결과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당 이용 금액이 높은 기흥점에 2호점을 냈을 때 고객 기반이 확대될 경우 더 수익성이 높을 것이며 그 규모가 약 920억 원을 이루는 큰 시장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EDA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을 진행하였고 시간 관계상 더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점, 기흥점 고객군별 구매 증가율 검증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수 이외에 대형 매장의 최적 입지에 영향을 주는 최적 입지 추가 요인 분석입니다. 세 번째로 2030이 이케아에 방문하는 목적, 구매 제품 및 동기를 분석해 본다면 기존 데이터에 없는 고객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카드 결제는 모수 집단의 규모에 비례하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에서 이슈가 발견되었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며 분석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 관련 수치, 지표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원들 느낀 점을 끝으로 읽어드리고 Q&A를 하겠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분석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따라야 하며 다각도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터의 변수를 어떻게 두고 보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주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데이터랑도 조합하면 어떤 또 다른 결과가 나올까 흥미로웠다. 정답을 찾기보다 나의 주장과 그 주장에 신뢰되는 근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점이 어려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데이터가 가진 파워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인사이트 도출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점과 보는 시각의 차이고 그것을 어떤 흐름으로 풀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느꼈다. 데이터가 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며 의사결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느꼈다. 전처리 과정부터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덕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네, Q&A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잘 아는데 머신러닝을 안 쓰고 이렇게 EDA만으로 인사이트 발굴하는 작업을 저도 많이 해봐서 그게 더 훨씬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제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내용만 이제 사실 발표에 담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도 예, 저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고생 많으셨고 중간에 또 이렇게 마치 다큐멘터리 취재 탐사하듯이 이렇게 좀 범위를 좁히면서 들어가는 부분도 좀 굉장히 또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지점을 정할지 인사이트 발굴하는 부분도 좀 재미있게 잘 봤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생각난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요새 소셜 커머스 회사들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뭐 팀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난립했었는데 근데 쿠팡이 대세로 자리 잡았던 이유도 이런 그 어떤 EDA 분석이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냈던 것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항상 쿠팡은 아마존을 따라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아마존은 처음에는 이제 베조스가 책으로 시작했던 회사예요. 책을 판매하는 걸로.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데이터 분석을 안 했던 게 기저귀를 팔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이 기저귀를 사면은 그 이후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물건들은 다 한 회사에서 계속 사게 되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좀 기저귀 판매에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대한민국 대표 이커머스 회사로 됐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음, 또 EDA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고 네,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어서 좀 그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일단 되게 좀 흥미있는 데이터죠, 사실. 카드 개인의 어떤 결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좀 생활을 살아가는지를 거기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 특히나 요새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는 사실 되게 보기가 힘드실 텐데 그 흥미로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되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우징, 가구 쪽으로 이제 컨셉을 딱 잡으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이제 EDA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또 이제 왜 그렇게 됐나를 또 탐구를 하셔서 이제 Y에 대한 답까지 딱 이렇게 시나리오 풀하게 이렇게 딱 또 그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다른 것도 더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각오에서만 좀 끝난 거는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데이터를 보시는 김에 조금 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카테고리라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시간대 뭐 어떤 결제가 쏠리는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뭐 이렇게 카테고리 포커스로 해서 조금 더 보셨어도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꺼내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소비 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을 할 때 약간 이제 육하원칙처럼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언제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결제했나 이제 어떻게라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죠.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도 나오고 패턴들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 쪽도 아마 물론 이제 너무 짧으셔가지고 그거 이제 준비하시기가 너무 힘드셨긴 하셨을 텐데 이제 주제가 이제 너무 좋고 데이터가 좋아서 요걸 아마 대시보드도 한번 기획을 하셨으면 되게 좀 풍성하게 좀 하실 수가 있을 만한 데이터였는데 그거를 못 봐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아쉬운 거가 조금 한 1%, 한 방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 이케아에 있는 광명에 살거든요. 저거 생기고 나서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KTX 광명역 근처가요. 우리 1km를 줄 섰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이케아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케아 데이터를 많이 하셨으면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또 좀 궁금한 거는 일반적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만드셨으면 그리고 앞으로 고향점이든 어떤 점을 택하신다면 인구는 적어도 좀 최신 걸로 좀 해보시면 어떤지. 인구 데이터는 언제 매년 갱신이 되니까요. 이케아가 왜 잘 안 되냐? 결론적으로는 돈으로 다 따지니까 거의 비슷해요. 제가 배달해서 다시 설치하는 그 비용이 다른 가구 회사랑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많이 가지는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오늘 여기 시각화, CRM은 시각화하기 참 좋은 주제예요. 할 것도 많고. 근데 지금 시각화 영역이 전혀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갑자기 뚝 끊겨서 이제 그 뭐 예고편을 본다든지 광고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너무 아쉽고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건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건 어떨까 하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꼭 뭐 결정적인 뭐 데이터 분석, 뭐 분석 방법론을 쓰진 않아도 이런 뭐 지금 하셨던 것처럼 좋은 인사이트를 발굴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 건 이제 EDA는 기본적으로 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좀 더 결과물을 좀 더 완성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